자, 요즘 정말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 더욱 기대되시죠? 베팅의 순간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베팅의 순간에서 다룰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떤 베팅 하실까요? 일단 뭐 매수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작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JYP 엔터 같은 경우 작년에 코로나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좀 늘어났다라는 관점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때 결국 우리의 이제 그 소속 가수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담을 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엔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코로나가 몰고 온 상당한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콘서트라고 한다면 표를 구매해서 직접 가수를 보러 현장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저 아들만 하더라도 지금 뭐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다라면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 PC 앞에서도 충분히 즐긴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팬미팅 과정에서도 온라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뭐 BTS 같은 경우 작년 초반에 온라인 팬미팅을 하는데 입장료가 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저의 지인들도 뭐 자녀들은 학원에 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대신해서 구매를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이죠. 결국 그렇군요. 대규모의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가는 오프라인 공연보다는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게 상당히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10년 뭐 15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저작권에 대한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들이 있으면서 좋아하는 어떤 뭐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이 있다라면 관련된 상품들, 굿즈 같은 것들을 많이 샀죠. 네. 이런 것들을 지갑을 열었는데 지금 일단 JYP 엔터의 실적을 보니까 그 미국이라든지 서구 쪽에서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쪽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보고 저도 이제 우리 애가 뭐 CD를 사오는 거 보면 CD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클래식 CD를 사니까 클래식 CD를 산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다운로드를 많이 받습니다만 그래도 소장하고 싶은 것은 클래식 CD를 사게 된다라면 CD가 한 장 내지 두 장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두꺼운 거가 5, 6만 원 정도에서 뭐 몇십만 원까지 하는데 그 안에는 뭐 온갖 사진첩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굿즈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싸군요. 소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을 다운로드를 통해서 듣고 싶은 음악만 듣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소장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뭐 JYP 엔터를 필두로 한 엔터주들을 온라인 공연과 오프라인 공연의 이중적인 시각으로 볼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 그러니까 코로나가 몰고 온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 K-팝에 대한 그리고 이제 K 드라마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선두주자는 JYP죠. 지금 다른 뭐 SM 같은 경우는 주총에서 뭐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불미스러운 얘기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을 가다듬고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과거의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몇 개의 경쟁사들이 이제 경쟁을 했었죠. SM이라든지 SM이냐 JYP냐 양자 구도였다면 지금 SM 같은 경우는 이수만 의장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JYP 엔터의 독주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른바 오너 리스크? SM은? 그렇죠.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총에서 오너 리스크, 예.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다뤄야 될 문제인데 너무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주주들이 막을 방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회사를 파내 마내하면서도 너무 계산을 많이 해서.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예. 뭐냐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M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모펀드랑 SM이랑 표대거리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주주들이 이 서로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러면 6주 전에 열람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주주권 행사하기 위해서 권리가 12월 31일 날 결정이 되죠. 그리고 주총은 3월 달에 열리니까 2월 중순쯤에 우리가 열람을 하겠다.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주주 명부가 확정되는 건 12월 말이 아니라 주총 2주 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주 전에 일단 딱 얘기를 하면 그 4주 동안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수만 의장 같은 경우 1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3% 의결권 제한이 있죠. 이걸 쪼개기도 가능하고 하여튼 뭐 여러 꼼수가. 꼼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가능해진. 것을 예. 보면 정말 저는 이번 SM의 사태를 보고 저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주주 오너 리스크가 있는 주식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저는 절대 안 사겠다. 사지 이 않겠다.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럼 엔터 주식 안에서 탑픽이 JYP 엔터테인먼트. 그렇습니다.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 목표가는 65,000원, 손절라인은 5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산업은 그야말로 이 세대별로 네. 그 대하는 유저들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대의 흐름이나 트렌드 읽지 못하면 또 선뜻 투자하기도 어려운 그런 섹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뭐 그래요. 솔직히 JYP 엔터에 어떤 가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한 명도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에 트와이스. 그런 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박진영. 뭐 박진영은 될 수 있죠. 박진영은 될 수 있는데 저랑 이런. 비슷한 학번이기 때문에 박진영은 될 수 있는데 박진영 씨가요? 네, 박진영 씨가 저랑 그렇군. 비슷한 세대인데 그렇군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JYP 엔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독보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JYP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자 2년 뒤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목표가를 6% 넘게 상향 조정한 것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야, 저희 두 번째 종목이 LG이노텍인데 이건 네. 결정적 투자에서 살펴봤을 정도로 신고가 기록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는 종목입니다. 예, LG노텍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뭐 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작년 말에 냈던 올해 전망치 책을 보면 그게 작년 말에 이제 집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올해 전망에 대한 어떤 종목을 세 종목을 추천해 다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LG노텍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LG노텍에 대한 그 중기적 관점을 이제 이미 저는 책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제가 LG노텍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이제 하는 게 여러분들이 LG노텍을 좀 모르시는 게 아니죠. LG노텍이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고 시장에서 핫한 주식이 된다.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LG노텍에 대해서 이렇게 핫하진 않았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다른 주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죠. 후행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걸 따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항상 그 논쟁이죠. 여러분들이 이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LG노텍을 좀 접근하자면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LG노텍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이거를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LG노텍의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최근에 라운드 형태를 보였죠. 라운드 형태가 이제 보이시나요? 라운드 형태를 보입니다. 보이다가 예. 지금 현재 여기서 요 고점 부근에서 잠깐 멈춰 있죠. 요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오닐의 컷 모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전형적인 컷 모양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와 현실에서 이걸 느끼셔야 되는데 오닐의 컷 모양은 상승 추세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라운드가 나오고 여기서 컵의 손잡이가 닿고 올라가면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증명했고요.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재무제표가 좋아야 돼요. 3년 동안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3분기나 3년 좋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3년 동안 이제 연간 시점 19년, 20년, 22년 영업이익이 늘었죠. 분기도 지금 계속 늘고 있죠. 이건 오닐이 얘기한 캔과 맞습니다. 그러면 오닐이 캔슬림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마지막은 기관의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책이니까. 근데 네. 우리가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LG노텍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과 딱 일치하는 모습이다. 교과서 상승. 교과서 상승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한 가지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LG노텍 네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예. 매일경제에서 언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냐면 이때입니다. 주봉으로 나와 있는데 요게 딱 오늘의 컷 모양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오늘의 컷 모양이에요. 이걸 예. 이제 일봉으로 바꾸면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지 이제 시간갭 때문에 안 나오는데 요게 이제 놓고 보면 딱 전형적인 컷 모양이 나오면서 딱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요때 당시 보면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고요. 역시 3년 동안 영업이익 좋았고 3분기 동안 영업이익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책으로만 보고 실전에서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실전에 적용하게 된다면 LG노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야말로 신고가라서 역사적인 신고가라서 아무도 물리지 않은 그렇죠. 그런 주식. 이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오닐의 컵이 중요하냐면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순 차트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차트를 차트로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심리로 보시면 이 차트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심리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LG이노텍이 주봉이죠. 이때 당시까지는 올라올 때는 다들 해피한 상황이었죠. 근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일부 투자자들, 확신 없는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꺾이는 거 아니야? 여기 조정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안도감을 시죠. 그러면서 이 라운드가 커질수록 이 불안감은 더 커지고요. 그러면 원금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죠? 팔고 싶죠. 팔고 싶죠. 그래서 컵에 손잡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팔는데 그런 것보다 살려고 하는 욕구가 많을 때 손잡이 생기면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물량을 털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게 된다라면 LG이노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펀드멘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찾아보면 모르시는 분 없죠. LG이노텍에 대한 미래 전망, 카메라 모듈에 대한 미래 전망. 제가 여기서 이걸 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LG이노텍이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펀드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것으로 미뤄 짐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대가들을 공부했을 때 이것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교과적인 얘기가 여기 나왔길래 LG이노텍을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과서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LG이노텍 기술적으로도 어떤 매력이 있는지 컵 위드 핸들 기법으로 분석을 네. 해주셨습니다. 자, LG이노텍 계속해서 강조를 해 오신 바 네. 있는데 신고가 영역에 네. 들어갔습니다. 50만 원의 추가 상승, 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LIG 넥스원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리포트가 나온 것들을 보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 5년 동안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LIG 넥스원의 그런 주력이라는 게 K9 자주포, 네. 천궁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군사 전문가들이 이 실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실전을 통해서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탱크 우위의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정말 탱크라는 게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몇십억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한 대당 근데 지금 뭐 1억짜리 미사일에 지금 이 개인 그 휴대 미사일에 그냥 어이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이 바뀔 것 같아요. 탱크 우위 전략 같은 경우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포잖아요. 자주포라는 거는 전방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후방에서 일합니다. 후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LIG 넥스원이 지금 노르웨이에 이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나왔는데 노르웨이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평가라는 거 하잖아요. 노르웨이가 가장 추울 때 한 50도 정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50도에서 포가 발사되느냐라고 했을 때 독일제랑 끝까지 붙었거든요. 네. 독일 하면 우리가 정말 기계의 강국 아닙니까? 예. 근데 독일 포가 영하 50도에서 발사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거는 발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렵군요. 니네 발사 안 됐을 때 했더니 LIG 넥스원 담당자 얘기가 우리나라 철원이 55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원에서 발사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네. 만들었더니 예. 노르웨이에서는 충분히 발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천궁이라는 미사일 같은 이제 미사일에 대한 어떤 그 쓰임새가 예. 상당히 많이 지금 쓸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면 앞으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LIG 넥스원에 대한 관심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원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의 노고가 갑자기 느껴지고 있습니다. 영하 50도. 예. 그래서 그 덕분에 LIG 넥스원이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LIG 넥스원도 예.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이 차트를 좀 띄워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보는 것들. 이것도 변형된 컵의 모습에서 상승 트렌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윌리엄 오닐의 책을 보면 변형된 컵의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와 또 일치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변형된 컵의 모습이죠.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금 이제 컵의 손잡이를 만들고 있는 이것도 또 하나의 모습이다. 이런 것도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은 좀 2.7%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네, 충분히 지금도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있다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로 볼까요?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PHC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매도입니다. 매도요? 예, 매도입니다. 중립도 아니고 매도는 처음 매도인데 주셨어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오늘 거래가 되나 모르겠는데 거래가 이게 왜냐면 정지됐네요. 네, 거래가 정지됐어요. 네. 어제 이제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투자 의견, 감사 의견이 부적절로 나왔기 때문에 상패 사유가 들어가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거래 정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좀 하냐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지금 이제 네이버에 뉴스 창입니다. 이걸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이버 뉴스에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 PHC 상패 사유 발생 거래 정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회 공시 이유가 나왔고요. 이런데 보면
뭐 신속 항암 키트에 대해서 GMP 인증 획득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미약품 굉장히 큰 회사죠. 한미약품과 해외 코로나 진단사, 굉장히 유명하죠.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3월 4일 날 나오고 3월 22일 날 거래 정지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PH 시장에서 지금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MOU라는 게 뭐죠? MOU를 하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MOU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한 사전 미팅에 대한 약속을 했다라는 개념이에요. MOU 이꼬르 계약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기사를 컨택해 보면 앞으로 이 기사도 약간 소설이 좀 있긴 합니다만 MOU를 체결했다,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이죠. 기사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MOU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이 소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유도를 했다라는 거. 저는 제가 제 첫 책에 썼듯이 이것을 만약에 PHC가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MOU에 대한 얘기를 뿌렸다라고 본다라면 네. 100% 소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투자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걸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MOU라는 것은 언제든지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만날 약속을 잡았다라는 것이지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다 보면 계약을 체결한 것도 바뀔 수도 있는데 MOU를 갖고 이런 소설을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신다라는 것은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네.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MOU는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유명무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런 기사에 솔깃해서 투자하는 것은 경계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PHC는 매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베팅의 순간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